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교육 비법을 소개할 교육 맛집의 셰프 가자고등학교 강현태입니다. 선생님, 그럼 네. 4편에 이어서 수험생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점 있으신가요? 네, 수험장이 교실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수험생들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얇은 것들을 좀 겹쳐서 입어주면 좋습니다. 또 하나, 간식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또 간식이 이렇게 포장지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까는 소리에도 수험생들이 민감해하기도 해요. 그러니 미리 다 까놓고 포장지를 벗겨놓고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어렵지만 그리고 당일날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페이스, 평상심 이거 유지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가채점표나 수정지 등에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말고요. 적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대로 적고나는 게 좋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편안한 마음, 평상심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험 응시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사 과목은 필수입니다. 한국사에 불참하면 수능 성적표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교시까지는 모두 꼭 응시하셔야 됩니다. 간혹 탐구 영역 응시 순서 표시를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건 2번, 3번, 4번 아니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시험지를 책상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놓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응시 과목 순서대로 어떤 것을 주의하면 되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진짜 비법 전수인데요. 제가 차근차근 한 과목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어 과목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수능 때면은 한파라고 해서 막 춥다고 하죠. 그래서 막 껴입고 갔어요. 근데 밖에는 추운데 시험장 안은 따뜻하거든요. 난방을 다 해놔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면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실제 저 수능 볼 때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어 영역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요. 영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어요. 국어 영역은 크게 화작문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고 문학 파트가 있고 비문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비문학이거든요. 특히 특정 주제에서 자주 틀렸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일단 풀어도 틀리네요? 패스! 건너뛰고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고 맨 마지막 남은 시간에 그 지문을 풀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국어 과목이 처음 응시하는 과목이라 떨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학 과목에서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수학 과목은요. 성적대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은 아무래도 최상위를 가르는 부분이 수학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는데 바로 킬러 문제라 부르는 문제들이 있죠. 뭐 30번 문제 같은 건데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게 100점 맞아야 1등급이 아니에요. 수학은요. 한두 개를 틀려도, 즉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걸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92점 컷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원점수 대비 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틀린다 하더라도 1번부터 한 10번까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만 딱 맞춰보세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 중에 1, 2번이잖아요. 그것만 딱 맞아도 한 4등급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어나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성과 내기 좋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소중한 비법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점심시간에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점심시간이요. 특히 올해가 좀 독특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올해는 별도의 자리 이동 없이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게 되어 있어요. 뭐 친구들하고 먹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소란스럽게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더 긴장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 메뉴는 자신에게 부담 가지 않는 음식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고사실을 떠나지 않고
따뜻한 물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몸풀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식후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문제지를 봐서요.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이런 것들 미리 좀 예방해보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영어 과목 시간은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영어 과목 시간에는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도 제가 아까 국어 때 얘기했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앞부분은 듣기 평가니까 쭉 가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죠? 빈칸? 그쵸, 맞아요. 빈칸 추론이에요. 그 빈칸 추론 부분은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정답을 봐도 그게 왜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맞죠?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과감하게 패스 먼저 하고서는요, 장문이나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자신이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풀고 정답률이 낮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푼다. 이러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집중하고 빈칸 추론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먼저 건너뛰고 다른 부분을 푼다. 이게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런 비법을 꼭 알아두셔서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탐구 과목 시간에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탐구 과목은요,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때 사용하지 않던 개인별 문제지 봉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평가원 시험 때 나오는 건데요. 개인별 문제지 봉투가 제공이 됩니다. 그 개인별 문제지 봉투에 자신이 지금 보는 시험지가 아닌 다른 시험지는 모두 넣고 그걸 의자 밑에 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보기로 예정되어 있는 과목의 시험지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간이 아닌 답안을 수정하는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선택 과목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1선택 과목을 수정한다. 혹은 한국사 영역을 수정한다. 이거 역시 다 부정행위입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비법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잘 기억하셔서 수능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풀고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인천시 교육청에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교육 맛집 수능편 5편을 통해서요,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렸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평소 학습 스케줄대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수험생 가족을 둔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요. 수험생 여러분은 특히 가진 실력을 10분 발휘할 걸로 믿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 파이팅!